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 모시고 멘붕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인가요? 네, 실수가 안 일어나면 안 된다고 너무 집착하는 분도 있고요. 네. 이미 한 실수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는 분도 있고요. 네. 실제로 실수를 많이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실수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생활과 밀접한 네. 그 일이기만큼 이런 고민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예, 한번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덤벙대면서 실수를 많이 해서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를 밀려 써서 수능을 망친 적도 있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틀림없이 가져가야지 하고 챙겼다가 잊어먹어요. 패스워드를 잊어먹는 것은 일수이고 얼마 전에는 직장 카드키도 자주 잊어먹었습니다. 저 때문에 전 직원이 카드키의 암호를 교체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그저께는 백업도 안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다 날려먹었어요. 저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덜렁대지요? 꼼꼼하기 위해서 고쳐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이 덜렁대고 이렇게 뭘 잘 잊어먹는 분들은 네. 정말 주변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 상담을 이제는 이제 몇 가지 부분이 이제 관여하게 되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집중력 관여하게 네. 되고요. 두 번째는 기억력 네. 관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스트레스, 네. 계획 네. 이런 게 이제 관여되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주의력 얘기하게 되면은 예. 흔히 ADHD라고 하잖아요. ADHD요. 네,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예. 이름이 되게 긴데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걸리게 되면 되게 아이들이 이제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네. 이제 물건을 깜빡깜빡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그게 이제 근데 아이들은 7-8살 아이들은 어른에 비하면 다 이게 주의 집중력이 이제 좀 떨어집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주의력 집중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네. ADHD라고 할게요. 네. ADHD 같은 경우도 보통 중학생 정도가 되면 저절로 좋아져요. 네. 그런데 가끔 ADHD 분들 중에서 네. 성인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본인이 굉장히 산만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첫 번째로 거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노력으로 안 돼요. 뇌 자체가 주의력이 굉장히 산만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쭉 본인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산만해서 문제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고 학급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자꾸 뭐 룰도 어기게 되고 네.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만약에 그런 기억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런 경우 첫 번째 주의력 자체가 너무 결핍되어 있는 경우는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네. 이제 검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소리가 들리면은 한 번 들리면 탁 치고 두 번 들리면 탁 치고 뭐 이런 거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의력 결핍이 안 되면 소리가 들려도 놓치고 네. 안 쳐야 될 때 치고 그게 정상인보다 얼마나 많이 이제 검사하는 게 있어요. 네. 뭐 이제 그 검사해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예. 검사해 봐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수도 있고요. 사실은 또 이런 분 중에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기억력인 분들도 있습니다. 기억력인 분들.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분은 어리지만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심하는 게 이제 치매지요, 치매. 그렇죠. 귀 깜빡깜빡 하신다. 네네. 그런데 네. 그건 아닌데 이제 기억력 자체가 이제 몇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단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 1분이나 3분 안에 딱 기억하는 게 있고요. 그게 몇 번 반복이 되게 되면은 이제 뇌에 해마라는 데 가서 네. 방부제 처리가 됩니다. 방부 처리가 된 다음에 다시 뇌로 보내줘요. 네. 그럼 이제 평생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은 필요한 거는 자주 끄집어내니까 기억나고 네. 필요하지 않은 건 놔뒀다가 네. 나중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술 먹으면 생각나는 수도 있고요. 기억의 방이라 그럽니다. 네. 방문이 잠겨져 있고 가는 데만 가다가 어느 순간 안 가본 방도 열어보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기억력 자체에 원인이 있는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요 정도까지 가면 절대 기억력에는 원인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 문제는 기억의 작동은 굉장히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레벨이 낮을 때는 잘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게 되는데 스트레스 레벨이
붙게 되면은 못 뽑아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깜빡대는 분도요 본인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건 잊어먹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누구한테 돈을 받아내야지. 네. 이런 거는 덤벙대다가 절대로 잊어먹는 분을 한 번도 본 적. 자기가 남한테 네. 돈을 줘야 되는 거는 실수를 잊어먹는 분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네. 자기가 누구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로 잊어먹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쪽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안 잊어먹고요. 네. 줘야 되는 건 스트레스여서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단체 생활이라든가 직장 생활이 네. 또 이렇게 그 시험 같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네. 본인의 어떤 정상적인 기억력을 갖다 작동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재 일하고 있는 세팅, 근데 이제 스트레스도 하다가 보면 업무량만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조직에서의 관계 네.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실수, 요런 실수와 관계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계획성입니다. 계획성.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머릿속에 이제 메타지능이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아주 메타지능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네. 내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능을 제어하는 지능인데요. 네. 이제 계획성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일을 갖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은 확실히 IT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에 믿지 마시고요. 네. 스마트폰에 그날 하루에 몇 날 몇 시에 몇 날 몇 시에 메모를 네. 이렇게 해놓는 습관이 이렇게 네.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 계속 뿅뿅뿅뿅뿅뿅뿅뿅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네. 계속 반복해서 마감 시간까지 네. 뿅뿅뿅뿅뿅뿅 튀어나오게 되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저번에도 저희가 일을 갖다 이제 미루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네. 보통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을 뒤로 미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네. 생각났을 때 그거를 해결해야지 나중에라고 하게 되면 꼭 실수하게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이렇게 종합이 되면은 좋아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네. 본인의 주의력 집중 장애 자체가 문제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면 검사를 받아보고 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실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정상적인 기억력을 갖다 어긋나게 하는 어떤 세팅이 있으면은 네. 그 세팅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계획력이 떨어지는 거는 IT의 문명의 이기에 도움을 받거나 네. 아니면 주위에 나 몇 시까지 해야 되니까 알려줘야 돼 라고 해서 도움을 받거나 네. 또 마지막 부분은 결국은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거는 이 조직 생활이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좀 더 이렇게 본인의 업무 스피드를 갖다 조정할 수 있는 일 쪽으로 하게 되는 것도 네. 또 행복이란 관점에 있어서 또 좋지 않을까 기회가 되면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려야지하면 ADHD 이 증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또 기억력 문제가 네. 또 아니거나 또 아니면 좀 계획성 문제가 아니거나 그 일하고 있는 조직 환경이 좀 본인에게 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뭘 잊어먹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멀리 있는 건 잘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뭐가 있었던 일을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좀 이렇게 건망증 이런 게 좀 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증상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좀 근데 궁금하네요. 저는 기자님들한테 그런 얘기 무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으시고요. 네. 항상 마감이란 스트레스가 있으시고요. 예. 주입돼야 되는 정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보 처리가 안 되고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네. 그 순간순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날의 구두를 받으실 때마다 네. 한번 이렇게 간단히 이제 메모를 해서 한 다음에요. 네. 퇴근하시기 전에 한 번만 쭉 읽어보시고 네. 출근할 때 한 번만 읽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메모를 좀 해두는 습관이 중요하죠. 네, 왜냐면 메모를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기억력이란 건 그렇습니다. 이제 기억은 잊어먹을 때쯤에도 한번 빵 박아줘야지 네. 방부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습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최상의 수업은 오전이랑 오후를 똑같은 걸 수업하는 거래요.
네네. 평범한 사람들. 그 오전에 수업한 거를 오후에 잊어먹을 때쯤 되잖아요. 네. 그 오후에 다시 한번 똑같은 걸 수업하게 되면은 예습 복습을 한 결과가 된대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스쳐 지나가는 보고 정보 중간에 메모를 남기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네. 퇴근하시기 전에 딱 30분만 한번 쫙 보게 되면은 방부 처리가 되고요. 네. 그 다음날 출근할 때 한 번만 필요한 거 다시 한번 보고 시작하시게 되시면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와 같이 좀 이렇게 단기간에 있었던 가까운 일을 잘 잊어먹으시는 분들은 아까 최명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상사한테 가서 일을 좀 줄여달라고 하세요. 아 그렇군요.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사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데 사람을 만나는 데는 젬병이에요. 네.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나면 엉망입니다. 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동업을 하다가 말아먹은 적도 있고요. 네. 이혼도 2번이나 했어요. 아이고, 예. 배신을 당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지요? 이분의 사연이 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업도 이제 실패한 적도 있고 이혼도 무려 2번이나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남들보다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 이분 문제는 좀 무엇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일을 할 때 필요한 거는 굉장히 이제 냉정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은 이제 생각한다, 네.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네. 또 직관력, 음, 결단력, 직관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인간의 대인 관계에서 필요한 거는 다르게 되지요. 하나 이제 감각, 네. 같이 있으면 즐겁게 감각, 또 이제 감정, 네. 슬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고 나눌 수 있냐. 음. 이렇게 그 원으로 표현합니다. 원이 있고 이게 4등분을 하게 되면은 네. 마음의 한쪽에 이제 사고, 직관, 네. 감각, 감정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합쳤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원이 됩니다. 아름다운 원이. 그런데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잘하는 거를 저희가 우등 감각이라고 합니다. 네. 우등생이에요, 내 마음속에. 못하는 애들은 열등생입니다. 열등생. 네. 그럼 이분은 일을 하는데 만족한 걸 보니까 직관과 사고가 우등생입니다. 네. 그런데 감정과 감각은 열등생입니다. 열등생. 네. 그런데 인간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잘하는 것만 잘하려고 그래요. 우등생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다가 이혼을 했지요. 네. 그럼 이혼하게 된 거는 본인이 그 사람의 감정을 잘 못 다루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잘 못 받쳐줘서 이혼을 한 건데 이런 분들은 이혼하더라도 생각합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네.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걸까? 그런데 오히려 감정과 감각이 미숙하다가 보니까 네.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일을 할 때는 누가 앞에서 막 뭐 한번 빌고 얘기해도 냉정한데 네. 연애할 때는 한번 울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여자가. 네, 감정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건 남자건 이렇게 일 잘하는 남자를 갖다 낚아채는 분들을 보면은 네. 똑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약점을 파고드는 분들한테 넘어가게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감정적으로 약점을 파고드는 건 또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이란 게 있어요. 욕망.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네. 어떤 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기는 명문대에 유학하고 뭐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 사람을 원한다. 네. 그러면은 50대 60대 머리도 벗겨지고 중년 할아버지가 그 여자 사진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채팅을 하다가 네.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사업해서 돈도 번다니까 돈을 보내줘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네. 사기당하고 나서 막상 그 여자분을 뵈니까 굉장히 덩치도 좋고 전혀 미모와는 관계없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남자들이 거기에 낚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런 여자랑 사귀고 싶다. 이런 여자랑 사랑하고 싶다는 욕망이 관계가 되게 되니까 네.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욕망을 충족시켜준다고 착각하는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나라도 굉장히 권투 잘하는 분이었는데 네. 학벌은 굉장히 초등학교 졸업이셨고 근데 당시에 한 20, 30년 전에 대학교 졸업한 여자분이랑 결혼했거든요. 본인의 욕망 문제인가요? 그렇죠. 본인의 열등감을 갖다. 못했던, 예.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혼했습니다. 그 가정폭력으로 고발당하면서. 네. 네. 그렇듯이
본인의 약점을 갖다 뭔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하고요. 또 동업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아는 분 중에서도 중학교든가 고등학교만 하던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동업에다 사기당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네. 누구한테 사기당했냐? 명문대 나오고 유학당한 사람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아, 본인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해서 같이 동업을 그런 건가요? 그분이 예. 이분의 열등감을 이용했지요. 음. 왜냐하면은 이분이 NG간에게 그러니까 자기랑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가 못 가진 걸 가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명문대 나온 사람이 막 이러면서 저는 공부는 했지만 사업은 못 쫓아갑니다 하고 아부를 갖다 하고 예. 이 잘난 사람이 자기 밑에 고개를 숙이고 음. 똑똑하다고 우리 대표님이 하지만 다 된다고 하니 넘어가서 돈을 맡긴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인간이 감정가가 이제 감각과 관계가 돼서 또 이렇게 대인관계에 실수를 하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네. 마음이 외롭고 헐벗고 굶주리다가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 누가 채워주면은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한 70세고 돈도 많으시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은 맨날 좀 멀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30대인 이제 젊은 사람인데 싹싹하게 하고 집에 와서도 잘해주고 아들처럼 굴잖아요. 네. 그럼 아들보다도 그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도 콜라다 넘겨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양자를 삼는 것도 그런 건가요, 혹시? 네,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과 욕망이 결국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은 혹시 내 안의 열등감, 내가 채우고 싶은 어떤 욕망이 뭔가 바라보고 네.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자신의 욕망과 이제 그런 감정적인 외로움에 대한 약점을 그 상대방이 공격해서 이런 사기를 치거나 네. 그런 걸 이용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자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걸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네. 뭐 강연이라든가 네. 요새는 이제 마음 강연 그런 것도 많으니까요. 네. 일단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무슨 어려운 심리학 책은 아니더라도 그 간단한 심리학 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음. 그래가지고 무슨 뭐 트라우마다, 뭐 마음의 상처다, 감옥이다 네. 그런 책들도 일단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뭐 길게 뭐 10번, 15번 뭐 심리 치료를 받아서 본인을 고치는 건 아닌데요. 네. 요 사안에 있어서는 심리센터나 그런데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예. 상담을 받는 것도 네. 긴 치료는 아니더라도 예, 예. 그러면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마음을 이분이 상처를 받을까봐 주위에서 얘기를 못 하는데요. 진정 마음을 오픈하고 주위의 친구나 가족한테 피드백을 구하면은 네. 그분이 가장 좋은 치료자이고 선생님입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또 얘기해 줍니다. 여태까지는 못 예.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를 못 해줬던 겁니다. 네. 가장 최민호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이 통하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좀 열어가지고 물론 쉽지는 않겠죠. 마음을 열어가지고 얘기하면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좀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네.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네.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개 중에 뭐라는 게 나을까요? 시간상 다 될지도 하나는 네. 실수라고 너무 후회하는 분이고요. 예. 한 분은 실수를 할까봐 너무 걱정하는 분입니다. 어느 게 나을까요? 세 번째 걸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거요. 예, 예. 그러면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실수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를 체크하는 버릇이 있어요. 문이 잠겼나 안 잠겼나 10번도 넘게 확인합니다. 가스밸브도 수없이 체크를 합니다. 병뚜껑을 닫을 때도 너무 세게 닫혔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열었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헐겁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닫기를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주차를 할 때도 주차 라인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가운데 넣어야만 합니다. 뭔가를 잊어먹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이 병일까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런 습관이 좀 있어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출근할 때 나오다 보면 네. 혹시 문이 또 제대로 안 잠겨나 한번 또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여러 번 하진 않지만 네. 한두 번 정도 저도 이렇게 확인을 꼭 해보고 가스밸브도 안전에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네. 제 아내는 좀 습관이 달라요. 그 친구 되게 털털해가지고 너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드네요. 그래서 우리 예. 기자님을 위해서 좋은 IT 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가스 밸브는 자동 밸브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그렇군요. 30분 후에 탁 하고 네.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문도 절대로 안잠길 때 안잠길 수가 없는 자동 네. 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병이냐 병 아니냐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만약에 너무 확인을 많이 하느라고 네. 직장에 못 가거나 매일 늦게 돼서 불이익을 받으면 병입니다. 아 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회 생활도 잘하고 네. 부부 관계도 좋으면 병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병도 이때의 병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박증이라는 병이 있고 하나는 강박적 인격장애라는 병이 아, 있습니다. 네. 이제 강박증이라는 병은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거는 손 씻는 거입니다. 지저분하다는 게 손 씻는데 네. 어떤 환자분들은 1시간이 넘게 손을 씻습니다. 너무 맞아요. 지나치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물값이 감당이 안 돼서 병원에 모시고 옵니다. 어머님이 물값이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씻길래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하루 종일 씻습니다. 근데 네. 본인 손만 씻고 남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몸은 안 씻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 씻는 거 있고요. 네. 또 숫자에 대한 강박증도 있습니다. 네. 길을 갔다가 육자인 거리는 피해야 된다. 한국은 드문데 미국은 있잖아요. 육자는 피해서 이만큼 가야만 된다. 강박증입니다. 제 환자분 중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육각수라고 있었잖아요. 예. 육각수 물 광고를 본 다음에 물이 동글지 않고 육각형이라는 생각이 든 다음부터 물을 마실 때마다 네. 속이 쓰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강박증입니다. 음. 강박증은 어느 하나에만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고통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게 심해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을 방해하면 병입니다. 네. 이제 또 다른 병은 강박적 인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강박적 인격장애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 일도 내 식대로 해야 되고 네. 냉장고도 탁탁탁탁 정리돼 있어야 되고 옛날 영화 저가의 동침에서 줄리아 로버츠 남편으로 나온 사람이 보이던 증상이 강박적 인격장애입니다. 저희 무한도전 봤을 때도 노홍철 씨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냉장고를 봤을 때 되게 그 병들이 일렬로 세워져 있고 그런 제가 모습이 피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또 이렇게 나오면 노홍철 씨가 강박적 인격장애다 뜨게 되기 때문에 이건 그런가요? 제가 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거만 받고 예. 강박적 인격장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혹시 그게 각본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얼마든지 연출이 좀 될 수 있는. 이건 더 문제가 될 발언인데요. 무한도전을 모독하는 각본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인격장애 쪽인데. 네. 아무튼 그래 갖고요.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박적 인격장애는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남한테 강요합니다. 직장 상사 중에 강박적 인격장애인 분들 만나면 너무 피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좀 강박적 인격장애를 가진 직장 상사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냥 이렇게 보고서 하게 되면 토시 잡는 분들. 토시요? 예. 보고서 하게 되면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 다시 써와. 그런 다음에 왜 밑줄이 왜 그렇게 사각형이 잘못됐어. 그런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서식대로만 계속 써오라고 하고요. 네. 다른 방식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좀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융통성이 전혀 없으면서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무지 화도 많이 냅니다. 아주 부모가 강박적 인격장애면은 진짜 피곤합니다. 자녀분들이. 근데 되게 꼼꼼하고 예.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또 되게 알뜰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뜰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이 강박적 인격장애면 되게 꼼꼼해서 자식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예. 자식은 그 피곤함에 대한 반동으로 완전히 막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박적 인격장애인 경우도 있는데요. 요번은 사실 그게 합쳐져 있습니다. 아주 우리 그 사연 보내신 분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본인이 피해를 받는지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가 모든 생활이 힘들 정도다. 그때는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받는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강박증의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한 60% 정도 나아집니다. 60%에서 환자에서 반응이 있고요. 네. 주된 치료약제 이제 우울증 치료약제인데 우울증이랑 관계없이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고3이었는데요. 전교 1등하는 너무 똘똘한 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강박증이 걸린 거예요. 걔의 강박증은 뭐였냐면은 연필을 볼펜을 쓰다가 이 볼펜이 내 게 아니라 친구 거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다가도
이게 친구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성적이 전교 1등을 하긴 하는데 네. 너무너무 공부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공부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그분은 의외로 네. 약에 반응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 학생은 약에 반응이 있어갖고 모든 갈등이 없어지고 명문대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렇고요. 약에 반응이 이제 안 들게 되면은 이제 강박증인 분들이 진짜 힘든 게 가족분들이 옆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병이라는 거를. 네. 그때는 이제 같이 와서 이제 또 행동 치료도 하고 음. 또 이렇고요. 또 강박증인 경우에는 또 저희가 안 해야지 하다가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다가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가 있거든요. 네. 강박증은 체크를 안 해야지 하면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죄책감과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위에서 잘 달래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음. 사실은 저도 좀 이렇게 강박증 경향이 있어 갖고요. 네. 저도 이 사연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사연 같은 경우는 되게 드문 사연보다 주변에서 찾아보시면 꽤 이런 사연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또 인지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런 증상이 많나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듯해요. 또 자식분들은 어르신들이 건강염려증이 되면 또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건강염증이요?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서 조금만 속이 쓰리면은 문제가 있나 해서 1년에 내시경을 갖다 네. 거의 두세 달에 한 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위에 뭐 이상이 있나 건강염려증이죠. 네. 조금만 증상이 있으면은 잘못돼서 죽으면 어떡하나 겁이 나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마음이 몸에 지배가 되는 거지요.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건강에 염려할 시간을 하루하루 더 알차게 사시면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이 되면 죽음이 덜 두려울 텐데 네. 건강 염려를 해서 죽음을 뒤로 미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는 강박적으로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식품도 이만큼 네. 한 달에 건강식품에 한 돈 100만 원 쓰시고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좀 다른 쪽으로 또 유익하게 네. 쓰시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삶에서 더 네.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그리고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자식들이 달아납니다. 만나기만 하면 아픈 얘기하고 네. 건강식품 사 먹게 돈 달라고 하니까 외롭습니다. 네. 외로우니까 죽음이 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식품과 검진에 더 신경을 씁니다. 사실 그만큼을 갖다 손주한테 베풀고 손자한테 예, 베풀면은 네. 걔네들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죽음이 덜 두렵거든요. 그렇죠. 네. 비슷하게 또 강박적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본인이 완벽해야 된다. 네. 완벽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되는 거다가 보면은 인생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게 강박적 인격장애는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나한테도 너그럽고 남한테도 너그럽게 편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좀 본인한테 너그럽고 좀 다른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 가족분들한테도 조금 마음을 네. 넓게 산다면 뭐 일이 좀 덜 되는 것도 사실 아닐 테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역으로 더- 생각하면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게 병인 겁니다. 그렇죠, 앞에 분은 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병이고 예. 뒤에 분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게 병이어서 네. 사실 이 두 가지의 양상이 동전의 앞뒷면 요철처럼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좀 본인의 네. 삶이나 주변 분들과 같이 어울려 사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방송이 네. 마무리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최명희 선생님 오늘 말씀 미처 네. 못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도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서로한테 좀 더 너그러운 사회가 되게 되면은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네. 좀 더 재미있게 살고 네. GDP도 올라가고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실수해도 괜찮고 남의 실수도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회로 우리나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소셜방송 시청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